오늘 우리는 하나의 인형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한 사람을 억만장자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기이하고 매혹적인 현상 뒤에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한 천재 사업가의 예리한 전략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어두운 힘이 작용한 결과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삶의 지혜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여러분의 삶에 늘 좋은 일들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주제는 바로 라부부라는 이름의 인형입니다. 홍콩의 한 작은 스튜디오에서 시작된 이 기묘한 요정 인형은 순식간에 전 세계를 휩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인형을 사기 위해 매장 밖에서 며칠씩 텐트를 치고 노숙을 했고, 문이 열리자마자 인파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인형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커다란 눈과 어딘가 장난기 넘치면서도 섬뜩한 미소를 가진 독특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평범한 테디베어 같지만 그 표정만큼은 쉽게 잊히지 않는 강렬함을 지니고 있죠. 이 기묘한 디자인은 홍콩의 아티스트 케이싱룽 2015년 스케치에서 탄생했습니다. 그저 종이 위에 그려졌던 하나의 상상이 오늘날 전 세계적인 아이콘이자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제국을 만든 현실이 된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 인형의 주 소비층이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성인들, 이른바 키덜트라 불리는 어른들이 이 인형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어른이라는 표현이 익숙하듯이 어른들의 동심과 수집욕을 자극한 것입니다. 이 인형을 만드는 회사 팜마트는 이 키덜트 시장을 정확히 공략했고, 창립자 왕닝은 불과 38세의 나이에 23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가진 중국의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묘한 인형이 이토록 폭발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천재적인 마케팅 전략에 있습니다. 첫째, 블라인드 박스, 즉 랜덤 박스 전략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뽑기 문화로 매우 익숙한 방식입니다. 상자 안에는 어떤 디자인의 라부부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희귀한 디자인을 얻기 위해 혹은 모든 컬렉션을 완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상자를 구매합니다. 이러한 보물찾기와 같은 경험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선 하나의 놀이가 되었습니다. 희귀한 라부부는 72분의 1의 확률로 등장하며 이는 수집가들 사이에서 엄청난 가격에 재판매되기도 합니다. 이는 과거 포켓몬 카드의 희귀 카드를 얻기 위해 수많은 팩을 뜯던 경험과도 비슷합니다. 둘째, 소셜미디어와 셀러브리티의 영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열풍에 결정적인 불을 지핀 것은 바로 블랙핑크의 리사였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수백만 팔로워들에게 라부부 컬렉션을 공유하자 판매량은 그야말로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곧 팔리는 것이라는 공식을 확인한 팜마트는 이후 킴 카다시안, 리안나 등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여성 아티스트들을 활용했습니다. 특히 여성 소비자들이 패션, 메이크업, 그리고 이와 같은 귀여운 아이템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정확히 꿰뚫어 본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중국의 한 은행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라부부를 선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틱톡에서는 라부부 해시태그가 달린 영상이 무려 130만 개 이상 업로드될 정도로 거대한 유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라부부 열풍이 거세지면서 어두운 소문들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라부부를 집에 들인 후부터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집안에서 부정적인 기운이 느껴진다는 경험담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유명인들 사이에서는 인형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거나 유산을 했다는 식의 흉흉한 이야기까지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라부부와 고대 악마 파주주의 기묘한 연관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게시물에서 라부부의 모습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등장하는 악마 파주주와 닮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음모론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틱톡 사용자들은 라부부 인형에 어두운 에너지가 깃들어 있다며 인형을 불태우는 영상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파주주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는 기원전 140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숭배되었던 바람의 악마들의 왕입니다. 사자의 머리와 인간의 몸, 4개의 날개와 정갈의 꼬리, 그리고 툭 튀어나온 눈과 뿔을 가진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이 발견됩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무시무시한 악마 파주주의 형상을 담은 부적을 지니거나 조각상을 집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더 큰 악으로 작은 악을 물리친다는 이른바 EJ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즉, 파주주의 힘을 빌려 다른 질병이나 불행, 사악한 영들을 막아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임산부나 갓 태어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악마의 힘을 빌렸다는 사실은 현대인의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당시 사람들의 절박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파주주라는 존재는 1973년에 개봉하여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공포영화 엑소시스트를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영화 속에서 어린 소녀 리건의 몸에 빙의하여 끔찍한 일들을 벌이던 악마가 바로 이 파주주였습니다. 영화 제작자들은 고대 신화와 기록을 철저히 연구하여 이 순수한 악의 현신을 스크린에 되살려냈습니다. 어쩌면 장난감처럼 보이는 라부부의 모습이 인류 역사에 실존했던 강력한 악마의 형상과 연결된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섬뜩한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물론 팜마트의 마케팅팀은 이 논란조차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파주주와의 연관성을 굳이 부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러한 신비롭고 어두운 이미지를 이용해 라부부의 판매량을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논란이 커질수록 라부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고 이는 수십억 달러의 매출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경쟁사들의 음모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라부부 인형 하나가 전체 장난감 시장을 뒤흔들자 이기감을 느낀 다른 회사들이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라부부 현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유행과 논란마저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한 천재 사업가의 위대한 승리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잠재된 어둠과 공포를 자극하여 불을 쌓아 올린 어딘가 섬뜩한 이야기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왕링이라는 인물이 현대 사회의 작동 방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늘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유행을 좇으며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에 목말라 한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틈새를 정확히 파고들어 하나의 인형을 시대의 아이콘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유행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새로운 상품과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라부부의 이야기는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비하고 무엇을 믿으며 또 무엇에 열광하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 기묘한 인형의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이든 선택은 결국 우리 각자의 몫일 것입니다. 쏟아지는 유행 속에서 자신만의 중심을 잡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인형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한 사람을 억만장자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기이하고 매혹적인 현상 뒤에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한 천재 사업가의 예리한 전략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어두운 힘이 작용한 결과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삶의 지혜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여러분의 삶에 늘 좋은 일들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주제는 바로 라부부라는 이름의 인형입니다. 홍콩의 한 작은 스튜디오에서 시작된 이 기묘한 요정 인형은 순식간에 전 세계를 휩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인형을 사기 위해 매장 밖에서 며칠씩 텐트를 치고 노숙을 했고, 문이 열리자마자 인파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인형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커다란 눈과 어딘가 장난기 넘치면서도 섬뜩한 미소를 가진 독특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평범한 테디베어 같지만 그 표정만큼은 쉽게 잊히지 않는 강렬함을 지니고 있죠. 이 기묘한 디자인은 홍콩의 아티스트 케이싱룽 2015년 스케치에서 탄생했습니다. 그저 종이 위에 그려졌던 하나의 상상이 오늘날 전 세계적인 아이콘이자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제국을 만든 현실이 된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 인형의 주 소비층이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성인들, 이른바 키덜트라 불리는 어른들이 이 인형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어른이라는 표현이 익숙하듯이 어른들의 동심과 수집욕을 자극한 것입니다. 이 인형을 만드는 회사 팜마트는 이 키덜트 시장을 정확히 공략했고, 창립자 왕닝은 불과 38세의 나이에 23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가진 중국의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묘한 인형이 이토록 폭발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천재적인 마케팅 전략에 있습니다. 첫째, 블라인드 박스, 즉 랜덤 박스 전략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뽑기 문화로 매우 익숙한 방식입니다. 상자 안에는 어떤 디자인의 라부부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희귀한 디자인을 얻기 위해 혹은 모든 컬렉션을 완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상자를 구매합니다. 이러한 보물찾기와 같은 경험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선 하나의 놀이가 되었습니다. 희귀한 라부부는 72분의 1의 확률로 등장하며 이는 수집가들 사이에서 엄청난 가격에 재판매되기도 합니다. 이는 과거 포켓몬 카드의 희귀 카드를 얻기 위해 수많은 팩을 뜯던 경험과도 비슷합니다. 둘째, 소셜미디어와 셀러브리티의 영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열풍에 결정적인 불을 지핀 것은 바로 블랙핑크의 리사였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수백만 팔로워들에게 라부부 컬렉션을 공유하자 판매량은 그야말로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곧 팔리는 것이라는 공식을 확인한 팜마트는 이후 킴 카다시안, 리안나 등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여성 아티스트들을 활용했습니다. 특히 여성 소비자들이 패션, 메이크업, 그리고 이와 같은 귀여운 아이템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정확히 꿰뚫어 본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중국의 한 은행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라부부를 선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틱톡에서는 라부부 해시태그가 달린 영상이 무려 130만 개 이상 업로드될 정도로 거대한 유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라부부 열풍이 거세지면서
어두운 소문들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라부부를 집에들인 후부터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집안에서 부정적인 기운이 느껴진다는 경험담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유명인들 사이에서는 인형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거나 유산을 했다는 식의 흉흉한 이야기까지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라부부와 고대 악마 파주주의 기묘한 연관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게시물에서 라부부의 모습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등장하는 악마 파주주와 닮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음모론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틱톡 사용자들은 라부부 인형에 어두운 에너지가 깃들어 있다며 인형을 불태우는 영상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파주주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는 기원전 140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숭배되었던 바람의 악마들의 왕입니다. 사자의 머리와 인간의 몸, 4개의 날개와 정갈의 꼬리, 그리고 툭 튀어나온 눈과 뿔을 가진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이 발견됩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무시무시한 악마 파주주의 형상을 담은 부적을 지니거나 조각상을 집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더 큰 악으로 작은 악을 물리친다는 이른바 EJ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즉, 파주주의 힘을 빌려 다른 질병이나 불행, 사악한 영들을 막아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임산부나 갓 태어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악마의 힘을 빌렸다는 사실은 현대인의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당시 사람들의 절박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파주주라는 존재는 1973년에 개봉하여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공포영화 엑소시스트를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영화 속에서 어린 소녀 리건의 몸에 빙의하여 끔찍한 일들을 벌이던 악마가 바로 이 파주주였습니다. 영화 제작자들은 고대 신화와 기록을 철저히 연구하여 이 순수한 악의 현신을 스크린에 되살려냈습니다. 어쩌면 장난감처럼 보이는 라부부의 모습이 인류 역사에 실존했던 강력한 악마의 형상과 연결된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섬뜩한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물론 팜마트의 마케팅팀은 이 논란조차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파주주와의 연관성을 굳이 부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러한 신비롭고 어두운 이미지를 이용해 라부부의 판매량을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논란이 커질수록 라부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고 이는 수십억 달러의 매출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경쟁사들의 음모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라부부 인형 하나가 전체 장난감 시장을 뒤흔들자 이기감을 느낀 다른 회사들이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라부부 현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유행과 논란마저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한 천재 사업가의 위대한 승리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잠재된 어둠과 공포를 자극하여 불을 쌓아 올린 어딘가 섬뜩한 이야기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왕링이라는 인물이 현대 사회의 작동 방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늘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유행을 좇으며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에 목말라 한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틈새를 정확히 파고들어 하나의 인형을 시대의 아이콘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유행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새로운 상품과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라부부의 이야기는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비하고 무엇을 믿으며 또 무엇에 열광하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 기묘한 인형의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이든 선택은 결국 우리 각자의 몫일 것입니다.
쏟아지는 유행 속에서 자신만의 중심을 잡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인형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한 사람을 억만장자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기이하고 매혹적인 현상 뒤에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한 천재 사업가의 예리한 전략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어두운 힘이 작용한 결과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삶의 지혜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여러분의 삶에 늘 좋은 일들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주제는 바로 라부부라는 이름의 인형입니다. 홍콩의 한 작은 스튜디오에서 시작된 이 기묘한 요정 인형은 순식간에 전 세계를 휩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인형을 사기 위해 매장 밖에서 며칠씩 텐트를 치고 노숙을 했고 문이 열리자마자 인파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인형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커다란 눈과 어딘가 장난기 넘치면서도 섬뜩한 미소를 가진 독특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평범한 테디베어 같지만 그 표정만큼은 쉽게 잊히지 않는 강렬함을 지니고 있죠. 이 기묘한 디자인은 홍콩의 아티스트 케이싱룽 2015년 스케치에서 탄생했습니다. 그저 종이 위에 그려졌던 하나의 상상이 오늘날 전 세계적인 아이콘이자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제국을 만든 현실이 된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 인형의 주 소비층이 어린아이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성인들, 이른바 키덜트라 불리는 어른들이 이 인형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어른이라는 표현이 익숙하듯이 어른들의 동심과 수집욕을 자극한 것입니다. 이 인형을 만드는 회사 팜마트는 이 키덜트 시장을 정확히 공략했고 창립자 왕닝은 불과 38세의 나이에 23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가진 중국의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묘한 인형이 이토록 폭발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천재적인 마케팅 전략에 있습니다. 첫째, 블라인드 박스, 즉 랜덤 박스 전략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뽑기 문화로 매우 익숙한 방식입니다. 상자 안에는 어떤 디자인의 라부부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희귀한 디자인을 얻기 위해 혹은 모든 컬렉션을 완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상자를 구매합니다. 이러한 보물찾기와 같은 경험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선 하나의 놀이가 되었습니다. 희귀한 라부부는 72분의 1의 확률로 등장하며 이는 수집가들 사이에서 엄청난 가격에 재판매되기도 합니다. 이는 과거 포켓몬 카드의 희귀 카드를 얻기 위해 수많은 팩을 뜯던 경험과도 비슷합니다. 둘째, 소셜미디어와 셀러브리티의 영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열풍에 결정적인 불을 지핀 것은 바로 블랙핑크의 리사였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수백만 팔로워들에게 라부부 컬렉션을 공유하자 판매량은 그야말로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곧 팔리는 것이라는 공식을 확인한 팜마트는 이후 킴 카다시안, 리안나 등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여성 아티스트들을 활용했습니다. 특히 여성 소비자들이 패션, 메이크업, 그리고 이와 같은 귀여운 아이템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정확히 꿰뚫어 본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중국의 한 은행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라부부를 선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틱톡에서는 라부부 해시태그가 달린 영상이 무려 130만 개 이상 업로드될 정도로 거대한 유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라부부 열풍이 거세지면서 어두운 소문들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라부부를 집에들인 후부터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집안에서 부정적인 기운이 느껴진다는 경험담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유명인들 사이에서는 인형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거나 유산을 했다는 식의 흉흉한 이야기까지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라부부와 고대 악마 파주주의 기묘한 연관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게시물에서 라부부의 모습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등장하는 악마 파주주와 닮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음모론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틱톡 사용자들은 라부부 인형에 어두운 에너지가 깃들어 있다며 인형을 불태우는 영상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파주주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는 기원전 140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숭배되었던 바람의 악마들의 왕입니다. 사자의 머리와 인간의 몸, 4개의 날개와 전갈의 꼬리, 그리고 툭 튀어나온 눈과 뿔을 가진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이 발견됩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무시무시한 악마 파주주의 형상을 담은 부적을 지니거나 조각상을 집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더 큰 악으로 작은 악을 물리친다는 이른바 EJ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즉, 파주주의 힘을 빌려 다른 질병이나 불행, 사악한 영들을 막아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임산부나 갓 태어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악마의 힘을 빌렸다는 사실은 현대인의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당시 사람들의 절박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파주주라는 존재는 1973년에 개봉하여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공포영화 엑소시스트를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영화 속에서 어린 소녀 리건의 몸에 빙의하여 끔찍한 일들을 벌이던 악마가 바로 이 파주주였습니다. 영화 제작자들은 고대 신화와 기록을 철저히 연구하여 이 순수한 악의 현신을 스크린에 되살려냈습니다. 어쩌면 장난감처럼 보이는 라부부의 모습이 인류 역사에 실존했던 강력한 악마의 형상과 연결된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섬뜩한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물론 팜마트의 마케팅팀은 이 논란조차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파주주와의 연관성을 굳이 부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러한 신비롭고 어두운 이미지를 이용해 라부부의 판매량을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논란이 커질수록 라부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고 이는 수십억 달러의 매출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경쟁사들의 음모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라부부 인형 하나가 전체 장난감 시장을 뒤흔들자 이기감을 느낀 다른 회사들이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라부부 현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유행과 논란마저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한 천재 사업가의 위대한 승리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잠재된 어둠과 공포를 자극하여 불을 쌓아 올린 어딘가 섬뜩한 이야기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왕닝이라는 인물이 현대 사회의 작동 방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늘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유행을 좇으며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에 목말라 한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틈새를 정확히 파고들어 하나의 인형을 시대의 아이콘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유행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새로운 상품과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라부부의 이야기는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비하고 무엇을 믿으며 또 무엇에 열광하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 기묘한 인형의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이든 선택은 결국 우리 각자의 몫일 것입니다.
쏟아지는 유행 속에서 자신만의 중심을 잡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인형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한 사람을 억만장자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기이하고 매혹적인 현상 뒤에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한 천재 사업가의 예리한 전략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어두운 힘이 작용한 결과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삶의 지혜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여러분의 삶에 늘 좋은 일들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주제는 바로 라부부라는 이름의 인형입니다. 홍콩의 한 작은 스튜디오에서 시작된 이 기묘한 요정 인형은 순식간에 전 세계를 휩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인형을 사기 위해 매장 밖에서 며칠씩 텐트를 치고 노숙을 했고 문이 열리자마자 인파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인형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커다란 눈과 어딘가 장난기 넘치면서도 섬뜩한 미소를 가진 독특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평범한 테디베어 같지만 그 표정만큼은 쉽게 잊히지 않는 강렬함을 지니고 있죠. 이 기묘한 디자인은 홍콩의 아티스트 케이싱룽 2015년 스케치에서 탄생했습니다. 그저 종이 위에 그려졌던 하나의 상상이 오늘날 전 세계적인 아이콘이자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제국을 만든 현실이 된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 인형의 주 소비층이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성인들, 이른바 키덜트라 불리는 어른들이 이 인형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어른이라는 표현이 익숙하듯이 어른들의 동심과 수집욕을 자극한 것입니다. 이 인형을 만드는 회사 팜마트는 이 키덜트 시장을 정확히 공략했고 창립자 왕닝은 불과 38세의 나이에 23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가진 중국의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묘한 인형이 이토록 폭발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천재적인 마케팅 전략에 있습니다. 첫째, 블라인드 박스, 즉 랜덤 박스 전략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뽑기 문화로 매우 익숙한 방식입니다. 상자 안에는 어떤 디자인의 라부부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희귀한 디자인을 얻기 위해 혹은 모든 컬렉션을 완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상자를 구매합니다. 이러한 보물찾기와 같은 경험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선 하나의 놀이가 되었습니다. 희귀한 라부부는 72분의 1의 확률로 등장하며 이는 수집가들 사이에서 엄청난 가격에 재판매되기도 합니다. 이는 과거 포켓몬 카드의 희귀 카드를 얻기 위해 수많은 팩을 뜯던 경험과도 비슷합니다. 둘째, 소셜미디어와 셀러브리티의 영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열풍에 결정적인 불을 지핀 것은 바로 블랙핑크의 리사였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수백만 팔로워들에게 라부부 컬렉션을 공유하자 판매량은 그야말로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곧 팔리는 것이라는 공식을 확인한 팜마트는 이후 킴 카다시안, 리안나 등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여성 아티스트들을 활용했습니다. 특히 여성 소비자들이 패션, 메이크업, 그리고 이와 같은 귀여운 아이템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정확히 꿰뚫어 본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중국의 한 은행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라부부를 선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틱톡에서는 라부부 해시태그가 달린 영상이 무려 130만 개 이상 업로드될 정도로 거대한 유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라부부 열풍이 거세지면서 어두운 소문들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라부부를 집에들인 후부터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집안에서 부정적인 기운이 느껴진다는 경험담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유명인들 사이에서는 인형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거나 유산을 했다는 식의 흉흉한 이야기까지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라부부와 고대 악마 파주주의 기묘한 연관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게시물에서 라부부의 모습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등장하는 악마 파주주와 닮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음모론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틱톡 사용자들은 라부부 인형에 어두운 에너지가 깃들어 있다며 인형을 불태우는 영상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파주주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는 기원전 140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숭배되었던 바람의 악마들의 왕입니다. 사자의 머리와 인간의 몸, 4개의 날개와 전갈의 꼬리, 그리고 툭 튀어나온 눈과 뿔을 가진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이 발견됩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무시무시한 악마 파주주의 형상을 담은 부적을 지니거나 조각상을 집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더 큰 악으로 작은 악을 물리친다는 이른바 EJ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즉, 파주주의 힘을 빌려 다른 질병이나 불행, 사악한 영들을 막아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임산부나 갓 태어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악마의 힘을 빌렸다는 사실은 현대인의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당시 사람들의 절박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파주주라는 존재는 1973년에 개봉하여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공포영화 엑소시스트를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영화 속에서 어린 소녀 리건의 몸에 빙의하여 끔찍한 일들을 벌이던 악마가 바로 이 파주주였습니다. 영화 제작자들은 고대 신화와 기록을 철저히 연구하여 이 순수한 악의 현신을 스크린에 되살려냈습니다. 어쩌면 장난감처럼 보이는 라부부의 모습이 인류 역사에 실존했던 강력한 악마의 형상과 연결된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섬뜩한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물론 팜마트의 마케팅팀은 이 논란조차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파주주와의 연관성을 굳이 부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러한 신비롭고 어두운 이미지를 이용해 라부부의 판매량을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논란이 커질수록 라부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고 이는 수십억 달러의 매출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경쟁사들의 음모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라부부 인형 하나가 전체 장난감 시장을 뒤흔들자 이기감을 느낀 다른 회사들이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라부부 현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유행과 논란마저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한 천재 사업가의 위대한 승리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잠재된 어둠과 공포를 자극하여 불을 쌓아 올린 어딘가 섬뜩한 이야기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왕닝이라는 인물이 현대 사회의 작동 방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늘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유행을 좇으며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에 목말라 한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틈새를 정확히 파고들어 하나의 인형을 시대의 아이콘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유행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새로운 상품과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라부부의 이야기는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비하고 무엇을 믿으며 또 무엇에 열광하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 기묘한 인형의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이든 선택은 결국 우리 각자의 몫일 것입니다.
쏟아지는 유행 속에서 자신만의 중심을 잡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인형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한 사람을 억만장자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기이하고 매혹적인 현상 뒤에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한 천재 사업가의 예리한 전략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어두운 힘이 작용한 결과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삶의 지혜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여러분의 삶에 늘 좋은 일들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주제는 바로 라부부라는 이름의 인형입니다. 홍콩의 한 작은 스튜디오에서 시작된 이 기묘한 요정 인형은 순식간에 전 세계를 휩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인형을 사기 위해 매장 밖에서 며칠씩 텐트를 치고 노숙을 했고 문이 열리자마자 인파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인형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커다란 눈과 어딘가 장난기 넘치면서도 섬뜩한 미소를 가진 독특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평범한 테디베어 같지만 그 표정만큼은 쉽게 잊히지 않는 강렬함을 지니고 있죠. 이 기묘한 디자인은 홍콩의 아티스트 케이싱룽 2015년 스케치에서 탄생했습니다. 그저 종이 위에 그려졌던 하나의 상상이 오늘날 전 세계적인 아이콘이자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제국을 만든 현실이 된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 인형의 주 소비층이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성인들, 이른바 키덜트라 불리는 어른들이 이 인형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어른이라는 표현이 익숙하듯이 어른들의 동심과 수집욕을 자극한 것입니다. 이 인형을 만드는 회사 팜마트는 이 키덜트 시장을 정확히 공략했고 창립자 왕닝은 불과 38세의 나이에 23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가진 중국의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묘한 인형이 이토록 폭발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천재적인 마케팅 전략에 있습니다. 첫째, 블라인드 박스, 즉 랜덤 박스 전략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뽑기 문화로 매우 익숙한 방식입니다. 상자 안에는 어떤 디자인의 라부부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희귀한 디자인을 얻기 위해 혹은 모든 컬렉션을 완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상자를 구매합니다. 이러한 보물찾기와 같은 경험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선 하나의 놀이가 되었습니다. 희귀한 라부부는 72분의 1의 확률로 등장하며 이는 수집가들 사이에서 엄청난 가격에 재판매되기도 합니다. 이는 과거 포켓몬 카드의 희귀 카드를 얻기 위해 수많은 팩을 뜯던 경험과도 비슷합니다. 둘째, 소셜미디어와 셀러브리티의 영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열풍에 결정적인 불을 지핀 것은 바로 블랙핑크의 리사였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수백만 팔로워들에게 라부부 컬렉션을 공유하자 판매량은 그야말로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곧 팔리는 것이라는 공식을 확인한 팜마트는 이후 킴 카다시안, 리안나 등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여성 아티스트들을 활용했습니다. 특히 여성 소비자들이 패션, 메이크업, 그리고 이와 같은 귀여운 아이템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정확히 꿰뚫어 본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중국의 한 은행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라부부를 선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틱톡에서는 라부부 해시태그가 달린 영상이 무려 130만 개 이상 업로드될 정도로 거대한 유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라부부 열풍이 거세지면서 어두운 소문들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라부부를 집에들인 후부터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집안에서 부정적인 기운이 느껴진다는 경험담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유명인들 사이에서는 인형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거나 유산을 했다는 식의 흉흉한 이야기까지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라부부와 고대 악마 파주주의 기묘한 연관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게시물에서 라부부의 모습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등장하는 악마 파주주와 닮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음모론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틱톡 사용자들은 라부부 인형에 어두운 에너지가 깃들어 있다며 인형을 불태우는 영상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파주주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는 기원전 140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숭배되었던 바람의 악마들의 왕입니다. 사자의 머리와 인간의 몸, 4개의 날개와 정갈의 꼬리, 그리고 툭 튀어나온 눈과 뿔을 가진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이 발견됩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무시무시한 악마 파주주의 형상을 담은 부적을 지니거나 조각상을 집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더 큰 악으로 작은 악을 물리친다는 이른바 EJ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즉, 파주주의 힘을 빌려 다른 질병이나 불행, 사악한 영들을 막아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임산부나 갓 태어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악마의 힘을 빌렸다는 사실은 현대인의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당시 사람들의 절박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파주주라는 존재는 1973년에 개봉하여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공포영화 엑소시스트를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영화 속에서 어린 소녀 리건의 몸에 빙의하여 끔찍한 일들을 벌이던 악마가 바로 이 파주주였습니다. 영화 제작자들은 고대 신화와 기록을 철저히 연구하여 이 순수한 악의 현신을 스크린에 되살려냈습니다. 어쩌면 장난감처럼 보이는 라부부의 모습이 인류 역사에 실존했던 강력한 악마의 형상과 연결된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섬뜩한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물론 팜마트의 마케팅팀은 이 논란조차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파주주와의 연관성을 굳이 부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러한 신비롭고 어두운 이미지를 이용해 라부부의 판매량을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논란이 커질수록 라부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고 이는 수십억 달러의 매출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경쟁사들의 음모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라부부 인형 하나가 전체 장난감 시장을 뒤흔들자 이기감을 느낀 다른 회사들이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라부부 현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유행과 논란마저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한 천재 사업가의 위대한 승리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잠재된 어둠과 공포를 자극하여 불을 쌓아 올린 어딘가 섬뜩한 이야기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왕링이라는 인물이 현대 사회의 작동 방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늘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유행을 좇으며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에 목말라 한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틈새를 정확히 파고들어 하나의 인형을 시대의 아이콘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유행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새로운 상품과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라부부의 이야기는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비하고 무엇을 믿으며 또 무엇에 열광하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 기묘한 인형의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이든 선택은 결국 우리 각자의 몫일 것입니다.
쏟아지는 유행 속에서 자신만의 중심을 잡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인형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한 사람을 억만장자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기이하고 매혹적인 현상 뒤에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한 천재 사업가의 예리한 전략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어두운 힘이 작용한 결과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삶의 지혜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여러분의 삶에 늘 좋은 일들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주제는 바로 라부부라는 이름의 인형입니다. 홍콩의 한 작은 스튜디오에서 시작된 이 기묘한 요정 인형은 순식간에 전 세계를 휩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인형을 사기 위해 매장 밖에서 며칠씩 텐트를 치고 노숙을 했고 문이 열리자마자 인파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인형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커다란 눈과 어딘가 장난기 넘치면서도 섬뜩한 미소를 가진 독특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평범한 테디베어 같지만 그 표정만큼은 쉽게 잊히지 않는 강렬함을 지니고 있죠. 이 기묘한 디자인은 홍콩의 아티스트 케이싱룽 2015년 스케치에서 탄생했습니다. 그저 종이 위에 그려졌던 하나의 상상이 오늘날 전 세계적인 아이콘이자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제국을 만든 현실이 된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 인형의 주 소비층이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성인들, 이른바 키덜트라 불리는 어른들이 이 인형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어른이라는 표현이 익숙하듯이 어른들의 동심과 수집욕을 자극한 것입니다. 이 인형을 만드는 회사 팜마트는 이 키덜트 시장을 정확히 공략했고 창립자 왕닝은 불과 38세의 나이에 23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가진 중국의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묘한 인형이 이토록 폭발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천재적인 마케팅 전략에 있습니다. 첫째, 블라인드 박스, 즉 랜덤 박스 전략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뽑기 문화로 매우 익숙한 방식입니다. 상자 안에는 어떤 디자인의 라부부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희귀한 디자인을 얻기 위해 혹은 모든 컬렉션을 완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상자를 구매합니다. 이러한 보물찾기와 같은 경험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선 하나의 놀이가 되었습니다. 희귀한 라부부는 72분의 1의 확률로 등장하며 이는 수집가들 사이에서 엄청난 가격에 재판매되기도 합니다. 이는 과거 포켓몬 카드의 희귀 카드를 얻기 위해 수많은 팩을 뜯던 경험과도 비슷합니다. 둘째, 소셜미디어와 셀러브리티의 영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열풍에 결정적인 불을 지핀 것은 바로 블랙핑크의 리사였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수백만 팔로워들에게 라부부 컬렉션을 공유하자 판매량은 그야말로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곧 팔리는 것이라는 공식을 확인한 팜마트는 이후 킴 카다시안, 리안나 등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여성 아티스트들을 활용했습니다. 특히 여성 소비자들이 패션, 메이크업, 그리고 이와 같은 귀여운 아이템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정확히 꿰뚫어 본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중국의 한 은행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라부부를 선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틱톡에서는 라부부 해시태그가 달린 영상이 무려 130만 개 이상 업로드될 정도로 거대한 유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라부부 열풍이 거세지면서 어두운 소문들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라부부를 집에들인 후부터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집안에서 부정적인 기운이 느껴진다는 경험담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유명인들 사이에서는 인형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거나 유산을 했다는 식의 흉흉한 이야기까지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라부부와 고대 악마 파주주의 기묘한 연관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게시물에서 라부부의 모습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등장하는 악마 파주주와 닮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음모론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틱톡 사용자들은 라부부 인형에 어두운 에너지가 깃들어 있다며 인형을 불태우는 영상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파주주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는 기원전 140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숭배되었던 바람의 악마들의 왕입니다. 사자의 머리와 인간의 몸, 4개의 날개와 전갈의 꼬리, 그리고 툭 튀어나온 눈과 뿔을 가진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이 발견됩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무시무시한 악마 파주주의 형상을 담은 부적을 지니거나 조각상을 집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더 큰 악으로 작은 악을 물리친다는 이른바 EJ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즉, 파주주의 힘을 빌려 다른 질병이나 불행, 사악한 영들을 막아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임산부나 갓 태어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악마의 힘을 빌렸다는 사실은 현대인의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당시 사람들의 절박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파주주라는 존재는 1973년에 개봉하여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공포영화 엑소시스트를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영화 속에서 어린 소녀 리건의 몸에 빙의하여 끔찍한 일들을 벌이던 악마가 바로 이 파주주였습니다. 영화 제작자들은 고대 신화와 기록을 철저히 연구하여 이 순수한 악의 현신을 스크린에 되살려냈습니다. 어쩌면 장난감처럼 보이는 라부부의 모습이 인류 역사에 실존했던 강력한 악마의 형상과 연결된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섬뜩한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물론 팜마트의 마케팅팀은 이 논란조차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파주주와의 연관성을 굳이 부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러한 신비롭고 어두운 이미지를 이용해 라부부의 판매량을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논란이 커질수록 라부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고 이는 수십억 달러의 매출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경쟁사들의 음모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라부부 인형 하나가 전체 장난감 시장을 뒤흔들자 이기감을 느낀 다른 회사들이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라부부 현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유행과 논란마저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한 천재 사업가의 위대한 승리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잠재된 어둠과 공포를 자극하여 불을 쌓아 올린 어딘가 섬뜩한 이야기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왕링이라는 인물이 현대 사회의 작동 방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늘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유행을 좇으며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에 목말라 한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틈새를 정확히 파고들어 하나의 인형을 시대의 아이콘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유행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새로운 상품과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라부부의 이야기는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비하고 무엇을 믿으며 또 무엇에 열광하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 기묘한 인형의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이든 선택은 결국 우리 각자의 몫일 것입니다.
쏟아지는 유행 속에서 자신만의 중심을 잡고 현명